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댓글 링크를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서울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SK와 창원 L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서울 SK 선발 라인업은 김낙현, 톨렌티노, 안용준, 최부경, 자밀원희입니다. 김낙현은 외곽슛과 패싱 모두 안정적인 리그 정상급 가드로 공격 전개와 스페이싱 조율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톨렌티노는 활동량이 많고 수비 가담이 좋은 포워드로 속공 상황에서의 에너지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안용준은 돌파와 미드레인지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최부경은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득점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밀원희는 골밑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리그 최상급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SK의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반면 창원 LG 선발 라인업은 양준석, 유기상, 타마요, 정인덕, 마레이입니다. 양준석은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백코트 안정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타마요는 외곽슛과 속공에서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상과 정인덕은 수비 밸런스와 세점 라인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좋아 상대의 외곽 공격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레이는 인사이드에서 원희와 맞붙는 핵심 매치업으로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팀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0승 10패를 기록하며 승률 5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78.4점, 실점은 74.9점으로 수비 안정감이 비교적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는 8경기 5승 3패로 성적이 더 나아지는데 평균 득점이 80점대를 넘기며 홈에서 공격 리듬이 살아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다만 원정에 비해 홈 수비에서 기복이 있는 편이라 초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창원 LG는 리그 1위답게 시즌 19경기 14승 5패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76.5점, 평균 실점 69.9점으로 리그 최상위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 성적이 인상적입니다. 원정 9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실점이 73점대로 유지되며 원정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총 21경기에서 창원 LG가 9승, 서울 SK가 12승으로 서울 SK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서울 SK 홈 경기에서는 LG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접전 상황에서도 막판 집중력이 LG 쪽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서울 SK가 홈 이점을 안고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창원 LG는 리그 1위다운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탄탄한 팀이라 양팀 수비 경기가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가스공사와 원주DB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양우혁, 벨란겔, 퍼킨스, 김준일입니다. 벨란겔은 팀의 메인 볼핸들러로서 빠른 템포와 전환 속공에 강점을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과 어시스트를 병행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퍼킨스는 골밑에서의 피지컬 싸움과 리바운드 장악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김준일은 높이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미드레인지 슛 모두 가능한 다재다능한 빅맨입니다. 양우혁은 외곽 수비와 팀 밸런스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스공사는 공격력보다는 수비 안정과 리바운드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주 DB 선발 라인업은 알바노, 강상재, 박인홍, 김보배, 앨런스입니다. 알바노는 리그 최정상급 가드 중 한 명으로 빠른 템포 조절과 외곽 득점 그리고 동료를 살리는 패싱 게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재는 세점슛과 미드레인지에서의 득점력이 향상된 모습이며 박인홍과 김보배는 수비 가담과 리바운드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력자들입니다. 앨런스는 골밑에서의 존재감과 리바운드, 블로킹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퍼킨스와의 인사이드 매치업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양팀 시즌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6승 13패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73.7점, 평균 실점은 78.7점으로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 성적을 보면 10경기 3승 7패로 홈에서도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특히 3쿼터 이후 실점이 늘어나며 흐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DB는 시즌 20경기 12승 8패로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평균 득점 77.8점, 평균 실점 76.7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비교적 잘 잡혀있는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7경기 4승 3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원주DB의 우세가 분명합니다. 최근 시즌 기준 14번의 맞대결에서 원주DB가 11승, 한국가스공사가 3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 원정에서도 DB가 꾸준히 승리를 챙겼고 가스공사가 수비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DB가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도 흐름은 원주DB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홈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경기 후반 수비 집중력과 실점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큽니다.
반면 원주DB는 큰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팀이고 상대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상성까지 감안하면 원주DB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대장은 원주DB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울산 모비스 선발 라인업은 박무빈, 서명진, 해먼즈, 조한진, 이승현입니다. 박무빈은 안정적인 볼 배급과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진은 외곽슛과 돌파를 겸비한 득점형 가드로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 템포를 끌어올릴 핵심 선수로 꼽힙니다. 해먼즈는 팀의 공격 에이스로 미드레인지와 세점 라인 모두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조한진은 활동량이 많고 수비에서 상대 핵심 선수를 묶는 역할을 자주 맡으며 이승현은 경험 많은 베테랑답게 인사이드에서 스크린, 리바운드, 세컨드 찬스 득점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공수 전환이 빠르고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리듬을 타면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삼성 선발 라인업은 이관희, 한호빈, 저스틴 구탕, 이원석, 앤드류 니콜슨입니다. 이관희는 여전히 팀의 에이스로 3점슛과 돌파 모두 가능한 멀티 득점원입니다. 한호빈은 안정된 게임 조율과 수비 에너지로 팀 밸런스를 잡아주고 저스틴 구탕은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인사이드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원석은 높이를 활용한 골밑 수비와 공격 리바운드에 강점을 보이며 니콜슨은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공격형 빅맨으로 포스트업, 페이드어웨이, 외곽슛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이번 시즌 19경기 6승 13패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득점 72.6점, 평균 실점 78.8점으로 수비에서 어려움이 크고 홈 성적 역시 8경기 2승 6패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2승 8패로 흐름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시즌 20경기 8승 12패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은 80점, 평균 실점은 80.3점으로 공격적인 팀 색깔이 분명하지만 수비 기복이 큽니다. 원정 성적은 7경기 3승 4패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득점 페이스는 원정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울산 모비스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시즌 기준 14경기에서 모비스가 12승을 가져갔고 홈에서는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은 모비스를 상대로 페인트존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경기 후반 실책이 늘어나는 패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가 시즌 성적과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서울 삼성을 상대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서울 삼성은 공격력은 있지만 모비스를 상대로 수비 대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성 요소와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 모비스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로 보입니다. 토대장은 울산 모비스 승 5번을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여자부 농구 신한은행과 BNK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선발 라인업은 최희샘, 김진영, 신이슬, 홍유순, 히라로 미츠키입니다. 최희샘은 팀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리바운드와 미드레인지 슛 모두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이는 베테랑입니다. 김진영은 수비 가담이 뛰어나고 외곽에서의 에너지 플레이가 강점이며 신이슬은 빠른 트랜지션과 돌파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선수입니다. 홍유수는 외곽 득점과 속공 상황에서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히라노 미츠키는 일본 출신 가드로서 경기 조율과 3점슛 정확도가 모두 좋은 선수입니다. 신한은행은 활동량과 수비 중심 농구 그리고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스타일을 자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BNK썸 선발 라인업은 이소희, 박혜진, 변소정, 김소니아, 안혜지입니다. BNK는 베테랑 박혜진을 중심으로 한조직적인 플레이와 안혜지의 빠른 볼 전개를 통해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이소희는 외곽슛과 컷인 플레이가 강점이며 변소정은 높이를 활용한 수비와 리바운드 참여가 돋보입니다. 김소니아는 팀의 핵심 포워드로 득점력과 활동량 모두에서 팀의 중심이며 인사이드뿐 아니라 미드레인지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BNK는 3점슛 성공률과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강점을 가진 팀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을 경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즌 7경기에서 2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은 60점, 평균 실점은 64.4점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팀입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홈 3경기에서 1승 2패이긴 하지만 평균 득점이 65점까지 올라오면서 공격 리듬이 원정보다 훨씬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BNK썸은 시즌 7경기 4승 3패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62.4점, 평균 실점 61.9점으로 수비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정 4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득점이 55점까지 떨어지면서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즉 BNK썸은 홈에서는 강하지만 원정에서는 득점이 잘 안 풀리는 팀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BNK썸의 우세가 분명합니다.
최근 시즌 기준 13번 맞붙어 BNK썸이 9승, 신한은행이 4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홈 경기에서도 BNK썸이 승리를 많이 가져갔고 전체적으로 수비 강도로 신한은행 공격을 묶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흐름 싸움이 핵심입니다. 신한은행은 홈 경기 초반 템포를 살려야 하고 BNK썸은 원정에서 떨어지는 득점 효율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체적인 시즌 안정감과 맞대결 상승을 고려하면 BNK썸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큰 점수차보다는 접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대장은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하나은행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고서연, 정현, 이이지마 사키, 박진영, 진한입니다. 고서연은 팀의 젊은 에이스로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이 강점이며 정현은 외곽슛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가드 자원입니다. 이이지마 사키는 일본 리그 출신으로 중거리 슛과 패싱 시야 모두 안정적이며 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박진영은 코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포워드로 리바운드 가담이 좋고 진한은 하나은행의 핵심 센터로 인사이드 장악력과 수비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하나은행은 리바운드 싸움과 속공 전개에 강점이 있으며 특히 진한 중심의 골밑 공략과 이이지마 사키의 외곽 연계가 오늘 경기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 선발 라인업은 하마나시 나나미, 이해란, 김아름, 강유림, 최예슬입니다. 하마나시 나나미는 일본 출신 포인트 가드로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패스가 강점입니다. 이해란은 팀의 주축 포워드로 득점력과 피지컬 모두 뛰어나며 공격뿐 아니라 수비 리바운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아름과 최예슬은 외곽에서의 슛 감각이 좋아 삼성생명의 공격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유림은 안정된 미드레인지 득점과 함께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삼성생명은 팀워크와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농구를 구사하며 특히 강유림과 이해란의 플레이가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은 양팀 시즌 전적입니다. 먼저 하나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67.3점, 평균 실점은 58.7점으로 여자부 전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3경기 전승을 기록 중이며 평균 실점이 50점 초반대로 떨어질 만큼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를 확실히 낮추면서 상대 공격을 지워버리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삼성생명은 시즌 7경기 3승 4패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63.4점, 평균 실점은 65.1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원정 성적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원정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했고 평균 실점도 58점 수준으로 오히려 홈보다 안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경기 흐름이 한번 끊기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입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삼성생명이 8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 하나은행이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후반의 흐름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하나은행의 흐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수비 강도와 경기 운영 능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고 삼성생명이 이를 전공법으로 뚫어내기엔 부담이 큽니다. 삼성생명이 초반 외곽 슛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대장은 하나은행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